재무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일 수요일 밤 11시 25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 마지막 날로 주식 종목 상담 날인데요. 총 9개 종목 댓글 남겨주셔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제가 먼저 그 기술적 분석을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 최신으로 나왔었던 것 중심으로 하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날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훈훈 농장에 갔다 왔는데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17년째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예삐를 데리고 갔는데 유기견이고요. 지금 이제 17년이다 보니까 나이가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황혼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데, 일단 이런 눈빛으로 주식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보유 종목이 30% 이상 하락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제가 일단 첫째 주에는 저는 신규 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굉장히 신규 매수를 적게 했었고요. 원래 제가 11월까지만 해도 신규 매수를 하루에 두세 종목 정도, 그래서 뭐 매매도 많이 했었는데 12월부터는 장이 하락장으로 갔다고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매수를 했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투자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1월 둘째 주에는 제가 손절과 인버스를 그때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었고, 익절하는 종목들은 다 정리해야 된다는 말을 19일 날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만약에 익절하거나 익절하지 않거나 손절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 당시에서 대부분 다 마이너스 20% 정도는 더 하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주는 5일선 이탈시 손절, 실적주나 대형주는 20선 이탈시 손절, 그 원칙만을 지켜도 최소한 내 계좌에 마이너스 10% 되는 것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꼭 그 부분을 다시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볼 종목들인데요. 일단 이 종목들만 봐도 저는 제가 매수 한 종목들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네요. 아래쪽에 있는 곳들은 제가 예전에 픽 종목으로 다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 위에 있는 종목들은 더존비전이나 HMM은 언급 정도 2월 달, 3월 달에 언급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풍재지, JLK는 전혀 모르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차트만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과거 경험보다는 차트만으로도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 증권사 리포트는 끝날 때쯤에 한번 보고 일단 차트만으로 좀 살펴볼게요. 일단 더존비존 남겨주신 분이 평단가가 좀 높네요. 11만 5천 원이면은 거의 이제 9월달 거의 최고점 이때쯤 가격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5% 마이너스 55% 가격이시고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하락한 부분은 좀 제외하고 보더라도, 그건 이제 글로벌 증시 영향이 좀 크니까 이만큼은 제외하고 보더라도 사실은 횡보세에서도 좀 하락하는 추세긴 했었죠. 하락세가 좀 접어들고 있는 추세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하락에 따라 더 많이 하락을 했고, 저도 이제 더존비존을 기억을 하는 이유가 이때 제가 방송을 했었어요. 10월 27일 날 이때가 11% 하락을 했죠. 근데 이때 제 기억으로는 공시를 잘못 낸 걸로 알아요. 그래서 공시를 잘못 내서 그것 때문에 장초에 좀 폭락을 하는 그런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좀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추세가 꺾였죠.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종목이고, 뭐 성장성이 초반에는 좋았었죠. 코로나 때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수혜를 받아서 오히려 이제 재택근무와 함께, 그래서 2020년 9월 달에 이제 최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쭉 이제 성장세가 꺾이는 모습인데, 좀 아쉬운 거는 실적이 그리 좋지가 않아요. 실적이, 성장성이, 사실 성장주라 함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도 성장주의 카테고리도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NFT나 뭐 메타버스처럼 핫한 트렌드한 성장성이 있는 아이템도 아니고요. 근데 보시면 일단 매출액 자체가 18년도에 2천억대였는데 2021년도에 3,100억 원. 크게 뭐 변화가 없죠. 그리고 그나마 2020년도에는 뭐 마이데이터 서비스라든지 그 K바우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조금 올라간 게 측면이 좀 있고, 올해는 특별하게 뭐 분기 매출을 봐도 크게 성장성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수님이 보유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분이 7,000원대 보유하고 있었다가 큰 수익을 내고서 정리했었던 종목인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 2010년도 11년도 이때부터 좀 각광받던 종목이었어요. 그때도 증권사에서 많이 추천했었던 종목이고, 그동안에 이제 큰 시세를 내고 성장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지금 좀 꺾인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라리 사실 저는
메타버스나 NFT나 최근에 시장에서 좀 원하는 재료면은 성장세가 좀 꺾였어도 사실 조정받고서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좀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도 요번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좀 좋지 않게 나왔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시장에서 핫한 트렌드는 아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월봉으로도 그렇고요. 일봉으로도 단기적으로 반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6만 원대, 7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2만 원대까지는 정말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리포트를 체크했는데도 2021년 4분기에는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고요. 컨센서스 하회가 나왔고 그래서 주가 하락이 더 컸었던 건데 2022년대도 뭐 약 한 20% 정도 소폭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는 그 정도 어쨌든 증권사 예상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크게 매출 성장이 없어서 사실은 조금 종목 자체는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평단가까지 올라가기에는 뭐 상당히 오랜 몇 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재택근무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현재 흐름이 끊긴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종목들과 같이 올라가는 종목인데 지금 코로나도 어쨌든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MM 같은 경우도 제가 뭐 2월달, 3월달에 작년 2월달, 3월달 이 시세 줬을 때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사실은 이것만 다들 생각을 하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들 이것 때문에 사실 예전에 막 30만 원대 가격 때문에 꿈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을 했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 시세는 물론 매출이야 잘 나오죠. 매출도 뭐 10조 이상 나오고 하지만 어쨌든 현재 전망은 좋지 않다. 올해 전망도 사실은 거의 피크아웃. 4분기 지난 2021년 4분기가 피크아웃이라는 리포트들도 이미 많고요. 그리고 조선과는 또 달라요. 업황이 조선과 달라서 그래서 현재는 지금 어쨌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지금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이격의 폭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 하락 추세임은 부인할 수는 없죠. 부인할 수는 없고 일단 1월 달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 하락 추세인 것은 맞고 특별히 실적에 대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요. 모멘텀이 없어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어쨌든 제가 종목 교체라는 그래서 표현을 쓰잖아요. 이 종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당연히 더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SK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을 정리한 이유가 SK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만 한 10%가 빠졌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이 뭐 지금 아무리 반등장이 온다고 한들 갑자기 하루에 2, 3%씩 상승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 그나마 뭐 조금 올라가도 다시 하락할 게 뻔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 끼가 좀 있는 그리고 차라리 반도체 업황 뭐 PCB라든지 그런데도 우량주들 되게 많잖아요. 뭐 심택이라든지 뭐 최근에도 계속 시세를 주면서 강했었던 종목들 그 종목들로 교체하는 게 전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 다 정리하고 나서 제가 이제 엔디비아에 1억을 태웠죠. 1억 태워서 지금 13거래일 동안 12% 수익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4천을 손절을 했으니까 벌써 거기에서 엔디비아 하나로만 지금 4분의 1을 다 만회를 한 거니까요. 좀 그런 관점도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좀 싶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마이너스 45%면은 좀 손실률이 좀 커서 좀 그렇게 고민이 되실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등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어느 정도는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4만 원대, 4만 원대, 4만 5천 원대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지금 고점 찍고서 쭉 빠진 건데 조선이나 이런 뭐 조선 이쪽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점까지 까기는 가치주 자체가 지금 뭐 어제도 다우존스가 좀 빠졌고 그래서 뭐 일단 결국에는 과대낙폭한 성장주 중심으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지 가치주가 이렇게 모멘텀을 쌓아가면서 올라가는 추세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어서 그나마 뭐 외국인 매수세가 좀 있긴 한데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은 그래도 한 3만 원대 중반에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3만 원대 중반까지 가기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어요. 한 올해 뭐 중순이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기회비용 같은 걸 생각을 하면은 좀 더 현재 시장에서 강한 종목에 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풍재지는 모르는 종목인데 그냥 대충 재지라는 거 봤을 땐 당연히 코로나 뭐 택배 관련된 주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대장주들을 테마주에서도 선호하는 편인데 신풍재지는 분명 대장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장주였으면 제가 이름을 기억을 할 텐데 뭐 대형 포장이라든지 뭐 이런 택배 관련된 주, 펄프 관련된 주들 그런 게 이제 대장주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2월 달에 고점 찍고서 계속 하락세죠. 하락세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를 잇는 모습을 보이곤 하지만 뭐 오미크론이라든지 확진자 급증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반등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계속 이제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치주죠. 가치주인데다가 또 시총도 굉장히 작고 그렇다고 매출도 제가 아까 매출도 확인했었는데 매출도 상당히 좋지 않더라고요. 보시면은 예전에는 1000억대였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는 300억대로 굉장히 줄어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별로 안 되죠. 300억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매출이 성장성도 없고 그리고 신용불가라고 써 있는 거 보면은 사실 재무 상태도 상당히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반등을 줬을 때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JLK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종목인데 대충 아까 리포트를 보니까 그 AI 관련해서 보통 암 관련한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재료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예전에 과거에 2020년 9월 달에 굉장한 큰 시세를 주고 한참 꺾이고 나서 차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차트 자체는 다시 이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다시 이제 글로벌 장세 만나면서 좀 하락을 시작을 한 거고 사실 이때 좀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가 지금 어느 정도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나오면서 이때가 이제 추세가 꺾인 거예요. 이렇게 윗꼬리 달고서 신고점 돌파를 하면은 추세가 꺾이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보면은 이제 이때가 52주 신고가여서 그러고 나서는 좀 하락하는 추세로 좀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단 차트 자체는 뭐 역배열로 가고 있는 차트고요. 그래서 일단 금요일에는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특별히 지금 모멘텀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리포트에서는 2022년도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리포트는 있거든요. 현재 재무 상태는 상당히 좋지 않아요. 물론 제약바이오가 대부분 다 그렇긴 하지만 보시면은 매출액이 그나마 19년에서 20년 올라갈 때는 올라가긴 했지만 그 시총에 비하면은 사실 매출액 규모가 너무 작은 편이고 기업정보로 보면은 시총이 1000억 원대죠. 1000억 원대인데 매출이 지금 한 45억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분기 매출도 보면은 뭐 2억 3억대 그러니까 2021년에는 사실 더 좋지 않네요. 그나마 20년도에는 45억이라도 매출이 나왔는데 2021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매출이 기대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좋지 않고 좀 이따 레포트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올해 좀 반등을 줄 때 지금 사실 바닥은 왔다고 보거든요. 바닥은 왔다고 봐서 올해 어느 정도는 반등을 줄 때 좀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 지금 보면은 마지막 지금 26, 27, 28에는 그나마 빠지지 않는 거 보면은 거의 바닥은 찍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소폭이라도 좀 반등을 하면은 그때 좀 평단가를 낮추던지 아니면 좀 정리를 하시던지 좀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컴투스 홀딩스부터 다날까지는 제가 뭐 워낙 매수 매도를 많이 했던 종목이라서 뭐 좀 편안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아쉽죠. 저는 이제 이때 방송을 참 많이 했었고요. 10월달, 11월때 다 저희 방에서도 뭐 50% 이상 수익 낸 분들도 너무 많았고 저도 거의 한 2배 가까이 수익을 내고 나왔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끝물에 들어간 거죠. 끝물에 들어가셔서 그때도 물론 우호적인 리포트들은 나오긴 했지만 과거의 월봉으로 보면은 이미 이때는 내가 못 잡으라도 11월 달에 제가 방송 컴투스는 진짜 많이 했었죠. 11월 달에만 150%, 12월 달에도 20%. 그러니까 한 2배 이상이 상승한 거잖아요. 2달 사이에.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근데 현재가 좀 아쉬운 게 이때가 추세가 전환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추세 전환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또 위메이드에서 악재가 나왔죠. 금요일에 위메이드 악재 나오면서 또 이게 꺾여서 뭐 반등은 이렇게 과대낙폭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는 좀 더 들고 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컴투스 홀딩스가 이제 20만 원대면은 지금 한 마이너스 한 2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이날이 좀 아쉽네요. 금요일날 사실 이때 좀 장초에 빨리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 그냥 들고 계셨으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좀 커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추세는 상당히 아깝습니다. 그 미국 증시만 좀만 좋았었으면 이렇게까지 하락할 만한 종목은 아니었는데 위메이드 악재가 좀 겹치면서 좀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지금 잘라내기는 좀 아쉽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근데 만약에 월화에도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죠. 목금에 많이 반등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내일하고 모레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게임주들이 이제 조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상승세로 가느냐에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기회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추세가 많이 꺾이면은 좀 그거는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여기에 있는 큐브엔터나 컴투스홀딩스, 큐브엔터는 엔터주 모두 약하죠 지금. 하이브 뭐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 거의 반토막 났고요. 그러니까 이게 큐브엔터의 문제가 아니라 엔터주 전체가 다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타버스, NFT, 게임주 다 약하기 때문에 사실 꺾인 거지 종목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큐브엔터도 매출 엄청나게 잘 나왔고, 그리고 뭐 제가 매번 원픽으로 뽑았었던 종목이니까. 근데 다만 많이 올랐으니까 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월봉으로 봐도 이때 거의 6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11월 달. 11월, 12월에 이미 큰 시세를 주고서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히 뭐 빠질 수 있다고 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비중이 크지 않으면 어느 정도 뭐 물 타는 것도 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엔터주가 다시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 다 같이 올라갈 종목이니까 저는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후성과 같은 경우도 차트로서는 좀 많이 과대낙폭이긴 한데 워낙 반도체랑 2차전지 둘 다 엮인 종목이고 2022년도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뭐 이때가 좀 아쉽죠. 이때가 사실 쌍바닥을 이루고서 올라갈 수 있을 차트였는데 이때가 이제 글로벌 증시가 워낙 안 좋아서 같이 하락한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뭐 후성도 사실 6개월 이상 보유하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옥션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옥션도 이제 K옥션 때문에도 많이 하락한 측면이 좀 있죠. 근데 뭐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하락한 거고, 저는 이제 이때 방송을 많이 했었죠. 그 서울옥션 사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실적주 때문에 했었고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제가 방송했을 때의 목표가 정도로 내려온 상태고, 이때 이제 NFT가 붙으면서 올라간 측면이라서 뭐 당연히 많이 많이 상승했으니까 다 공통점인데, 여기에 보시면 컴투스홀딩스부터 다날까지는 사실 한 두 달 동안 2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3, 40% 빠지는 거라서 뭐 그렇게 보면은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조정이고 그냥 단지 늦게 산 게 문제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날도 마찬가지고요. 다 실적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고, 다날과 같은 경우는 자회사 기대감이 상당히 커서 뭐 괜찮은 자회사들이 이제 좀 있으면 그 플랫폼 같은 것들을 뭐 메타버스 플랫폼도 오픈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뭐 기술적으로는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많이 하락한 거고, 지금 이격도 많이 좁혀진 상태라서 충분히 뭐 양봉 한 두세 개 정도만 나와주면 충분히 골든크로스가 가능한 차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 사기에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이날은 또 120선도 지지를 했네요. 120선 지지하고 올라온 거 보면은 추세가 많이 꺾인 건 아니라서 뭐 당연히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빠질만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월봉으로 보면은 우리가 계속 매매를 많이 했었던 11월 달에는 110%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는 이런 장이 안 올 가능성도 있는데, 한동안은 최소한 올해 2022년에는 작년과 같은 급등장은 아예 안 올 수도 있는데, 만약이라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때는 무조건 정리해야 되는 거죠. 이때 11월 달에 12월까지도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2월까지도 막 계속 상승을 하고 하니까 그 분위기 타서 이제 사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뭐 이때부터는 계속 정리를, 이때가 제가 얘기할 때잖아요. 덱스터 반토막 난다고 얘기할 때였는데 이때 정리 못 하신 분들이 이걸 그대로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네, 적당히 수익을 냈으면은 뭐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세우는 게 중요한데, 목표가가 뭐 어떤 분들은 3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하죠. 그래서 뭐 그 정도를 수익을 낸다는 거는 사실은 아무리 테마주라고 해도 엄청나게 내가 수익을 많이 낸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테마를 좀 보던가 아니면 실적주를 좀 모아가던가 해야지, 그거를 뭐 2배, 3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다가는 결국엔 이렇게 반토막이 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빠르게 살펴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내용 중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더존비존 시장 기대치 하회, 그다음에 실적 성장 전환 기대. 근데 보시면은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0%, 그리고 뭐 특별히 내용이 없죠. 특별히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그러니까 올해 2022년에도 뭐 한 7.5%, 4.3%. 그러니까 사실은 상승수권이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 다른 종목들처럼 20%, 30%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으면은 괜찮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투자 의견이 바이로 나오긴 했어도 어쨌든 하향 조정이 됐잖아요. 하향 조정이 했고, 그래서 뭐 현재 지금 11,000원 평단가는 사실 너무 높은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HMM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2021년은 괜찮았지만 2022년을 지금 2021년 4분기를 피크아웃으로 보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피크아웃이란 말이 써 있죠. 그리고 오버행 및 시장 하락 우려로 주가 하락 지속 중.
그래서 뭐 투자 의견 홀드긴 하지만 컨테이너선 시황 피크아웃, 그다음에 영구채 전환 가능성에 따른 오버행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전망은 좋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JLK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과대낭폭이란 표현을 썼네요. 과대낭폭 표현을 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뇌질환 관련 시장이 올해 3천억 원에서 2025년 8,500억 원. 그러니까 사실 메타버스라든지 NFT나 이런 시장 전망치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은 시장이란 얘기죠. 그리고 2022년 매출은 2021년 대비해서는 130% 이상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이렇게 냈는데, 이런 게 사실 1분기 실적 발표 때나 이럴 때 반영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저는 어쨌든 뭐좀 들고 가다가 한 2분기까지도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은 그때는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컴투스홀딩스 여기도 여기도 써 있죠. 뭐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다라는 내용이 써 있고, 다만 이제 NFT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막강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들고 가기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토큰 C2X를 발행할 예정이죠. 이제 이런 재료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신작 게임 3개 나오고요. 그다음에 NFT 게임 거래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잠재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충분히 재료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부터는 제가 픽했었던 종목들이잖아요. 이거하고 앞부분에 있는 종목들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앞부분에는 특별히 나올 만한 재료가 없어요. 근데 뒷부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NFT나 메타버스나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재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후성이나 이런 것들은 반도체 재료도 있을 수 있고 2차전지 재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주가는 많이 빠져 있지만 재료나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희망을 갖고 가져갈 만한데, 그런 게 없는 종목들, 그래서 재지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사실은 10만 명이 나와도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제 시세를 많이 주고 세력들도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큐브엔터도 뭐 좋은 내용들이 많죠. 보시면은 글로벌 최대 블록체인 기술 애니카 모카 프렌즈하고 이제 조인터 벤처 설립했고, 국내 최초의 뮤직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했다. 매출 성장세가 96%, 영업이익 성장세가 690%, 엄청난 최대 실적을 4분기에 냈었죠. 그리고 2022년도도 기대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성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도 서프라이즈. 그래서 뭐 매출액도 정말 좋고 영업이익도 184% YOY가 올라갈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2022년도 전망이 좋다는 내용이 가득하고요. 그다음에 뭐 서울옥션도 마찬가지죠. 서울옥션도 계속 성장세에 있다라는 내용. 2021년 매출 다 굉장히 좋다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다날도 준비된 게임 체인저, 모바일 PG 1위 결제사, 가상자산 결제 선점, 그리고 잠재력도 크고 NFT 플랫폼 운영 계획도 있고, 다른 자회사인 제프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재료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픽했던 종목들은 여전히 오히려 신규 매수하기도 좋은 종목들이다. 그러니까 바닥만 확인이 되면 오히려 매수하기도 좋은 지금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냥 그 구독자 첫째 날하고 둘째 날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눴었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죠? 어쨌든 저도 사실 제가 종목 선정할 때도 대부분 이 정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당 한 10분 내외로 시간을 들여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물론 1월에 너무 큰 폭의 하락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차트들이 좀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는 재료들이 있는지, 올해 2022년도에 실적이 개선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 스터디 4기는 이제 24명 다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5기 3월 달 반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하여튼 뭐 다 같이 힘든 장인데 어쨌든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일하고 모레 정도는 한국 증시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